안녕하세요. 성남부동산 TV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보유하는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왔고 그에 따라서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가격 차이, 즉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어 비과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납부 금액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이제는 매매 계약 전에 미리 양도세 금액을 계략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들은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 방식이 일반 주택 매매와 같다고 생각하시거나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십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자니 상담료 부담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가까운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개업소에서도 계략적으로는 말해주지 상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통상적인 주택거래에서의 양도세 계산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 즉 양도 차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물건은 양도세가 비과세죠. 없고 다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은 조합원의 종전주택이 관리처분을 거쳐서 이주, 철거, 그리고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 양도세 계산 방식이 일반 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일반 주택의 양도세 계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4억에 매입을 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거주와 보유 기간이 지나서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주택의 양도세는 매도 시점, 여기 매도 시점이죠. 매도 시점에서 그러니까 매수할 시점부터 매도하는 그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조정대상구역은 비과세 요건이 거주 기간이 있죠. 그래서 보유와 거주 기간, 그리고 내가 다른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 일반과세 여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매수가가 4억이고 매도가가 10억인 경우에 양도 차액은 6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 6억에 대해서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 10%를 납부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인데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주택을 4억에 매수했지만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억 원인 경우, 그러니까 12억을 초과하는 15억 원이고
비과세 요건을 완성시킨, 그러니까 비과세 물건이라고 했을 때 납부할 세금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12억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 차액을 계산할 때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요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액이 11억이죠. 그래서 양도 차액은 11억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양도가액이니까 15억, 그리고 분자는 15억 빼기 12억.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5분의 1이고 2억 2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 차액은 2억 2천이고요. 그래서 양도 차액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해당 세율을 곱해주면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고요. 거기에 10%의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부해야 될 양도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은 예를 들어서 이 종전주택이 있고요. 이 종전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시에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요. 그리고 차후에 완성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이후에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은 조합원 물건들은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 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조합원이 종전에 갖고 있었던 주택에 따른 평가금액, 그리고 그 평가금액을 우리가 평가금액에 비례를 곱해주면 권리가액이 나온다. 일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작으면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높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을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환급금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합원 양도세를 계산하는 그 방식은 두 가지로 더 세분화되는데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와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 방식의 첫 번째 케이스로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조합원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예컨대 2억에 매입을 했다고 하고 관리처분 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고 하면 이 조합원 분양가 4억은 결국 권리가 플러스 추가 부담금 납부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조합원 이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3억 원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양도세 계산은 첫 번째 종전주택의 취득금액과 권리가액의 차액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이제 1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권리가액 금액과 매도하는 시점 12억에서 이 권리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안분해서 계산해 보면 9억이 된단 말이죠. 여기가 원래 권리가액이 3억이었고 추가 부담이 1억이었으니까 3대 1이죠. 그래서 12억도 3대 1인 9억과 3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3억과 이 기여분에 대한 9억의 차액인 결국 6억에 대해서 양도 차액을 계산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추가 부담금 1억이 추가 부담금 3억으로 됐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2억에 대해서 양도 차액을 한 번 더 계산합니다. 결국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은 양도세 첫 번째 하나, 둘, 세 개의 단계를 모두 합산해서 양도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 차액을 계산했으면 그 양도 차액에 따라서 뭐 각각 구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 표는 제가 직접 관련 세법 내용을 검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명칭은 조합원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입가하고 매도가, 그 다음에 권리가액 등 몇 가지 숫자만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가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세가 궁금하신 조합원분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직접 한번 자주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었던 경우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3억이었고 뭐 권리가액이 5억 얼마 됐습니다. 근데 13억에 매도했을 때, 그리고 보유기간은 10년이었고 거주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3억에 취득해서 13억에 매도했을 때 쭉 계산해 보면 산출세액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한 2,700만 원 정도 납부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성남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